자식들한테 유산을 안 주기로 했습니다. 이 말을 하면 대부분 놀랍니다. 어떤 사람은 서운하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자식이 무슨 죄냐고 묻고 어떤 사람은 늙어서 욕심이 생긴 거 아니냐고 말합니다. 그래서 한동안은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괜히 설명하기도 싫었고 설명한다고 해서 이해될 것 같지도 않았거든요. 그런데 요즘 들어 자꾸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이야기가 꼭 돈 이야기는 아닌 것 같다고요. 유산 이야기로 시작됐지만 사실은 제 인생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이야기일 수도 있고요. 며칠 전이었습니다. 비가 오던 오후였어요. 할 일이 없어서 서랍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원래는 고장난 볼펜이나 버리려고 시작한 건데 이상하게 일이 커졌어요. 서랍 하나를 열고 또 하나를 열고 오래된 통장까지 꺼내게 됐습니다. 예금 통장, 적금 통장, 보험 서류, 집 계약서 복사본, 아이들 학자금 대출 갚았던 기록, 그런 것들이 잔뜩 나오더라고요. 거실 바닥에 펼쳐놓고 하나씩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종이들이 아니라 제 인생을 바닥에 펼쳐놓은 것 같았습니다. 이 통장은 큰아들 대학 등록금 때문에 깼던 통장이고, 저 적금은 딸 결혼식 때문에 해약했던 적금이고, 저 보험은 혹시라도 남편에게 무슨 일이 생길까봐 들었던 보험이었습니다. 하나하나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이유들 속에는 늘 누군가가 있었습니다. 남편, 아들, 딸, 시부모님, 친정 부모님. 그런데 아무리 찾아도 저는 없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제 이름은 있었어요. 통장 명의도 제 이름이고 계약서에도 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돈들은 한 번도 저를 위해 쓰인 적이 없었습니다. 그걸 깨달은 순간 멍해졌습니다. 창밖에서는 비가 내리고 있었고 주전자에서는 물이 끓고 있었고 벽시계는 평소처럼 똑딱거리고 있었는데 저만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언제 나를 위해 살아봤지? 참 이상하죠. 70이 넘어서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게요. 젊을 때는 바빠서 못했고 중년에는 책임이 많아서 못했고 노년이 되니까 이제 와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더 이상했던 건 대답이 바로 안 나왔다는 겁니다. 정말 한참 생각했어요. 내가 나를 위해 뭘 했지? 뭘 좋아했지? 어디를 가고 싶어 했지? 무슨 꿈이 있었지? 근데 잘 떠오르지 않더라고요. 그날 저녁 냉장고 문을 열었다가 한참 서 있었습니다. 뭘 꺼내려고 열었는지 잊어버린 게 아니에요. 사실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나는 누구였지? 그 질문을요. 며칠 동안 계속 그 생각이 따라다녔습니다. 마트를 가도, 교회를 가도, 잠을 자려고 누워도 자꾸만 떠올랐어요. 나는 언제 나를 위해 살아봤지? 그러다가 어느 날 오래된 상자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창고 맨 구석에 있었어요.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언제 넣어뒀는지도 기억 안 나는 상자였어요. 뚜껑을 열었더니 오래된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흑백 사진도 있었고, 아이들 어릴 때 사진도 있었고, 남편 젊었을 때 사진도 있었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기다가 갑자기 손이 멈췄어요. 사진 한 장 때문이었습니다. 젊은 여자 한 명이 서 있더라고요. 긴 머리에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누군지 몰랐어요. 진짜로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저였습니다. 23세 저였어요. 그 사진을 보는 순간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낯설었습니다. 저 사람은 누구지? 정말 그런 느낌이었어요. 분명 저인데 낯설었습니다.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러다가 더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사진 뒤에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제 글씨였습니다. 언젠가는 제주도를 한 달 동안 여행해보자. 저는 그 문장을 읽고 멍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전혀 기억이 안 났거든요. 제가 그런 꿈을 가졌었다는 사실이에요. 지금까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제주도 여행, 그것도 한 달. 젊은 시절에 저는 그런 꿈을 꾸고 있었더라고요. 근데 그 꿈은 어디로 갔을까요? 언제 사라졌을까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답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결혼하면서요. 아니, 결혼 때문은 아닐지도 모릅니다. 살아가느라 그랬던 것 같아요. 당장 월세를 내야 했고, 아이 분유를 사야 했고, 학원비를 내야 했고, 집을 장만해야 했고, 그렇게 하루하루 살다 보니까 어느새 잊어버렸던 겁니다. 제주도를 가고 싶어 했던 23살 저를요. 그날 밤 잠이 안 왔습니다. 사진을 머리맡에 두고 누웠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젊은 시절의 저를 떠올렸습니다. 그때 저는 참 씩씩한 사람이었어요. 겁도 별로 없었고, 하고 싶은 것도 많았습니다. 돈은 없어도 꿈은 많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저는 꿈보다 책임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게 나쁜 건 아닙니다. 후회하는 것도 아니에요. 아이들을 키운 건 행복했습니다. 남편과 함께 살아온 시간도 소중했습니다. 그런데도 마음 한구석이 이상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누군가가 안에서 깨어나는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그 누군가는 자꾸 묻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내 차례 아니냐고. 그 질문을 들은 날부터였습니다. 통장을 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유산이라고 생각했던 돈이 조금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 돈은 자식들에게 줄 돈이기 전에 제 인생의 시간들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새벽 시장에서 일했던 시간, 반찬값 아끼려고 걸어 다녔던 시간, 갖고 싶은 옷을 포기했던 시간, 그 모든 시간이 쌓여 만들어진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저는 그 돈을 당연히 자식들에게 남겨야 한다고만 생각하고 있었어요. 한 번도 다른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정말 한 번도요. 그게 부모의 의무라고 믿었거든요. 그런데 사진 속 23세의 제가 자꾸 떠올랐습니다. 언젠가는 제주도를 한 달 동안 여행해 보자. 그 짧은 문장이에요. 그날 이후로 저는 자꾸 창고에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상자를 다시 열어봤습니다. 마치 잃어버린 무언가를 찾는 사람처럼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오래된 사진 한 장이 제 남은 인생을 조금씩 바꾸기 시작하고 있었다는 걸요. 사진 속 23세 저를 발견한 뒤부터였습니다. 이상하게 자꾸 그 사진이 생각났습니다. 밥을 하다가도, 설거지를 하다가도, 교회 예배를 드리다가도요. 환하게 웃고 있는 그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거울을 봤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봤습니다. 다시 거울을 봤어요. 당연한 이야기지만 전혀 다른 사람이 있더군요. 주름이 늘어난 얼굴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아니었고요. 표정이 달랐습니다. 사진 속 여자는 어디론가 가고 싶은 사람 같았어요. 무언가를 시작하고 싶은 사람 같았습니다. 그런데 거울 속 저는 늘 누군가를 기다리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자식 연락을 기다리고, 병원 예약 날짜를 기다리고, 명절을 기다리고, 손주 사진을 기다리고, 그렇게 기다리는 삶을 오래 살았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큰아들이 전화를 했어요. 엄마, 몸은 괜찮아? 평소와 다를 것 없는 전화였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했고, 아들은 회사 이야기를 조금 했고, 손주 이야기도 조금 했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었어요. 통화 시간은 4분도 안 됐습니다. 그런데 전화를 끊고 나서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기분이 좋았을 겁니다. 아들이 전화했으니까요. 근데 그날은 아니었어요. 아들이 전화한 게 싫었던 게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였어요.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하루의 기분이 아직도 자식 전화 한 통에 달려 있구나. 그 사실이 낯설었습니다. 아들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저였습니다. 저는 여전히 제 인생의 중심을 저에게 두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오후, 오래전 수첩을 하나 찾았습니다. 상자 안에 같이 들어 있었어요. 누렇게 변한 수첩이었습니다. 첫 장을 펼쳤는데 웃음이 나더군요. 배우고 싶은 것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밑에 목록이 있었어요. 제주도 한 달 살기, 수채화 배우기, 기차 타고 전국 여행하기, 바닷가 근처에서 일주일 지내보기, 책 100권 읽기. 저는 한참을 웃었습니다. 웃다가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왜냐하면 그 중에 한 개도 하지 못했거든요. 정확히 말하면 하지 않은 거죠. 못한 게 아니라 살다 보니 미뤘습니다. 이번 달은 어렵고 내년쯤에 하지 뭐. 아이들 크면 하지 뭐. 집 장만하면 하지 뭐. 남편 은퇴하면 하지 뭐. 그렇게 미루고 또 미뤘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70이 넘었습니다. 수첩을 덮고 한참 창밖을 봤습니다. 창밖에는 초등학생쯤 되어 보이는 아이가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고 있었어요. 몇 번이나 넘어질 뻔했는데 계속 타더군요. 그 모습을 보다가 갑자기 눈물이 났습니다. 이유를 설명하기 어려웠어요. 아마 부러웠던 것 같습니다. 넘어질 걸 알면서도 해보는 마음이에요. 저는 너무 오랫동안 안전하게만 살았던 것 같았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책임감 있게 살았겠죠. 그 말이 더 맞을 겁니다. 그런데 책임감 있게 산다는 것과 자신을 잊고 산다는 것은 조금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그걸 이제야 알게 되더군요. 며칠 뒤 친구를 만났습니다. 교회 권사님인데 저보다 1살 어렸어요. 커피를 마시다가 그러더군요. 언니, 요즘 뭐가 제일 하고 싶어요? 참 이상한 질문이죠. 젊은 사람들한테나 할 것 같은 질문인데 저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정말로요.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닫았습니다. 그러자 권사님이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왜요? 없어요.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집에 와서도 계속 생각났어요. 나는 지금 하고 싶은 게 있나? 그 질문 말입니다. 그런데 떠오르는 게 없었습니다. 정확히는 떠오르지 않게 된 거죠. 너무 오래 남을 먼저 생각하다 보니까 제 마음이 뭘 원하는지 묻는 법을 잊어버린 겁니다. 그날 밤 거실 불을 끄고 앉아 있는데 벽시계 소리가 들렸습니다. 똑딱, 똑딱, 똑딱. 이상하게 그 소리가 크게 들렸어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시계는 계속 움직이는데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 젊을 때는 목적지가 있었습니다. 아이들 키우기, 집 마련하기, 남편 뒷바라지하기, 그런 목표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70이 넘은 지금, 저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었을까요? 그 질문이 마음에 남았습니다. 며칠 후, 교회에서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같이 권사 직분을 맡았던 분이었어요. 연세도 저랑 비슷했습니다. 장례 예배를 드리는데 이상하게 집중이 안 됐습니다. 계속 고인 생각보다 제 생각이 났거든요. 영정사진 속 얼굴을 보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사진 속 사람이 나였어도 이상하지 않은 나이구나. 그 생각을 하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또 하나의 생각이 떠올랐어요. 만약 오늘이 내 인생 마지막 날이었다면 나는 어떤 삶을 살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아이들 잘 키웠다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성실하게 살았다고도 말할 수 있었고요. 남편과 함께 고생하며 살았다고도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걸리는 게 있었습니다. 나는 나로 살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그 질문에는 쉽게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장례식에서 돌아오는 길, 버스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 풍경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젊은 부부도 보이고, 유모차를 미는 엄마도 보이고, 학생들도 보였습니다. 그 사람들도 언젠가는 저처럼 나이를 먹겠죠. 그때 문득 23세의 제 사진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사진 뒤에 적혀 있던 문장도요. 언젠가는 제주도를 1달 동안 여행해 보자. 그 문장을 생각하는데 이상하게 가슴이 뛰었습니다. 70이 넘은 사람이 무슨 가슴이 뛰냐고 웃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정말 그랬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잊고 있던 제 이름을 다시 들은 것처럼요. 그날 집에 돌아오자마자 저는 처음으로 이상한 행동을 했습니다. 컴퓨터를 켰어요. 그리고 검색창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제주도 한 달 살기. 검색 결과가 수없이 나왔습니다. 숙소도 있었고, 후기도 있었고, 혼자 여행한 사람들의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겁이 났어요. 정말 갈 생각이냐? 혼자? 이 나이에? 그 질문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건 것보다 설렘이 조금 더 컸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날 밤, 잠들기 전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평소 기도와는 달랐습니다. 아이들 이야기도 아니고 건강 이야기만도 아니었어요. 저도 모르게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하나님, 저는 왜 이제야 저를 생각하게 된 걸까요? 그리고 정말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답이 들린 건 아니었는데 마음 한구석이 조용해졌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이미 알고 계셨던 것처럼요. 제가 언젠가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될 거라는 걸. 그리고 그 순간부터 제 마음속에서는 아주 작은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아직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에게도, 친구들에게도요. 하지만 제 안에서는 점점 분명해지고 있었습니다. 평생 자식들에게 남길 유산만 생각하며 살았는데 어쩌면 하나님은 제게 다른 질문을 하고 계신 건 아닐까. 남은 인생은 어떻게 살 거니? 그 질문이에요. 그리고 저는 아직 답을 모르면서도 조금씩 그 답을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자식들한테 유산을 안 주기로 했습니다. 그 생각을 처음 입 밖으로 꺼낸 건 아무도 없는 거실이었습니다. 창밖은 어두워지고 있었고 식탁 위에는 반쯤 식은 보리차가 놓여 있었어요. 저는 혼잣말처럼 말했습니다. 나 유산 안 남길 수도 있겠는데 말을 하고 나서 스스로도 놀랐습니다. 그동안은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부모는 당연히 자식에게 남겨주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사랑이라고 믿었고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말을 한 뒤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편해졌다는 사실 때문에 또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뭘 남겨주지 않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왜 편할까? 내가 너무 이기적인 건가? 그 생각이 며칠 동안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 무렵 작은 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평소처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딸이 웃으며 말했어요. 엄마, 나중에 엄마 집은 어떻게 할 거야? 아무 뜻 없는 말이었을 겁니다. 정말 가볍게 던진 말이었어요. 그런데 제 심장은 순간 철렁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물었습니다. 왜? 딸은 웃었습니다. 아니, 그냥. 엄마 혼자 살기엔 크잖아. 그 말이 맞았습니다. 틀린 말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서운했습니다. 딸이 재산을 탐낸 것도 아니고 집을 달라고 한 것도 아니었는데요. 왜 그랬을까요? 전화를 끊고 한참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알게 됐습니다. 저는 지금도 자식들의 미래를 위해 살고 있었는데 자식들은 이미 자기 인생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요. 그게 서운했던 겁니다. 아이들은 잘못한 게 없었습니다. 오히려 건강하게 독립한 거죠. 문제는 저였습니다. 저는 아직도 엄마 역할에서 완전히 나오지 못했던 겁니다. 며칠 후, 오래된 앨범을 다시 꺼냈습니다. 아이들 사진을 보다가 한 장에서 손이 멈췄어요. 큰아들이 초등학교 입학하던 날 사진이었습니다. 그날 기억이 나더군요. 가방 하나 사주려고 시장을 몇 바퀴나 돌았습니다. 조금이라도 싼 걸 찾으려고요. 당시에는 돈이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좋은 걸 사주고 싶었어요. 집에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저는 제 운동화를 봤습니다. 밑창이 거의 닳아 있었어요. 사실 그날은 제 신발을 사러 나간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제 신발은 못 사고 아들 가방만 사왔습니다.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죠. 옷도 그랬고, 가방도 그랬고, 먹고 싶은 것도 그랬습니다. 저는 늘 괜찮다고 했어요. 아이들이 먼저였으니까요. 그런데 사진을 보다가 문득 울컥했습니다. 그때의 제가 안쓰러워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때 저는 기꺼이 그렇게 했거든요. 다만 한 가지가 마음에 남았습니다.
누군가는 그 사람에게도 괜찮냐고 물어봤어야 하지 않았을까. 그 사람이 바로 저였는데 정작 저는 저 자신에게 한 번도 묻지 않았던 겁니다. 너는 괜찮니? 그 질문을요. 그날 밤 거울 앞에 섰습니다. 한참을 봤어요. 주름도 보이고 흰머리도 보이고 세월도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낯선 게 있었습니다. 제 눈빛이었어요. 그 눈빛을 보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평생 누구 엄마로는 열심히 살았는데 정작 나는 나를 얼마나 알고 있을까? 참 이상하죠. 70이 넘어서 처음 하는 질문이라니요. 다음 주일 예배가 끝난 뒤 교회 마당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삼삼오오 모여 이야기하고 있었고 아이들은 뛰어다니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는데 문득 부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이들이 아니라 아이들처럼 사는 사람들 말입니다. 하고 싶은 걸 하고 가고 싶은 곳에 가고 실패해도 다시 해보고 저는 언제부터 그런 걸 멈췄을까요? 그때 갑자기 목사님 설교 중 한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름으로 부르십니다. 이상하게 그 말이 계속 남더군요. 이름으로 부르신다. 누구 엄마가 아니라, 누구 아내가 아니라, 제 이름으로요. 집에 와서 한참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오랜만에 제 이름을 소리내어 불러봤습니다. 어색했습니다. 정말 이상할 정도로요. 마치 남의 이름 같았습니다. 그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슬퍼서가 아니었습니다. 잊고 살았던 누군가를 다시 만난 것 같았거든요. 그 사람이 바로 저였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작은 것부터요. 혼자 카페에 가봤습니다. 별일 아니죠. 젊은 사람들은 매일 하는 일이니까요. 그런데 저한테는 큰일이었습니다. 창가에 앉아 커피를 마시는데 자꾸 주변을 둘러보게 되더군요. 누가 이상하게 보지 않을까? 혼자 왔다고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웃음이 났어요. 70이 넘어서도 남 눈치를 보고 있구나. 그래서 그냥 창밖을 봤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아무 목적 없이 1시간을 앉아 있었습니다.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도 아니고, 누군가를 위해 시간을 쓰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저를 위해서요. 그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큰일을 한 것도 아닌데, 마치 먼 여행을 다녀온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날 밤, 통장을 다시 꺼내봤습니다. 예전과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이 돈은 자식들에게 줄 돈. 그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이 돈은 제 청춘의 시간이기도 했고, 제 희생의 기록이기도 했고, 제 인생의 일부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왜 저는 한 번도 저를 위해 써볼 생각을 안 했을까요? 그 질문 끝에 마침내 한 가지 결심이 생겼습니다. 아직 자식들에게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거의 정해져 있었어요. 남은 돈 전부를 꼭 유산으로 남기지는 않겠다고, 제 노후를 위해 쓰겠다고, 가고 싶은 곳이 있으면 가고, 배우고 싶은 게 있으면 배우고, 아프면 참지 않고 치료받고, 평생 미뤄왔던 것들을 조금은 해보겠다고. 그런데 이상하게도 결심을 하면 할수록 마음이 가벼워지는 게 아니라 무거워졌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진짜 어려운 일이 남아 있었거든요. 자식들에게 말하는 일, 그리고 그 말을 들은 자식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른다는 두려움. 사실 제가 무서운 건 돈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혹시라도 아이들이 이렇게 생각할까 봐요. 엄마가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건가? 그 생각이 가장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며칠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기도만 했어요. 하나님, 제가 지금 늦은 욕심을 부리는 걸까요? 아니면 이제야 제 삶을 찾으려는 걸까요? 솔직히 지금도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죄책감만으로 결정을 내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하나님도 제게 남은 인생을 두려움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살아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결심이
생각보다 훨씬 큰 파도를 가져올 줄은 그때는 아직 몰랐습니다. 자식들에게 말해야 할 날이 결국 왔습니다. 사실은 여러 번 미루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해야지. 다음 주에 말해야지. 명절 지나고 말해야지. 그러다 보니 몇 달이 흘렀어요. 결심은 했는데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돈 때문이 아니었어요. 자식들이 오해할까봐 무서웠습니다. 평생 자식들 위해 살았는데 마지막에 제가 이기적인 사람으로 보일까봐요. 그게 제일 두려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랜만에 아이들이 모두 집에 모였습니다. 큰아들 가족도 오고 딸 가족도 오고 손주들 웃음소리가 집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예전 같으면 그 모습만 봐도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자꾸 마음이 두근거렸어요. 오늘은 말해야 한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손주들은 거실에서 놀고 있었고 아이들은 과일을 먹고 있었습니다. 저는 물 한 잔을 마셨습니다. 목이 말라서가 아니라 긴장해서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할 말이 하나 있다. 아이들이 저를 봤습니다. 괜히 심장이 빨리 뛰더군요. 엄마가 요즘 생각하는 게 있는데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엄마는 남은 돈을 다 유산으로 남기지 않을 생각이다.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정말 벽시계 소리가 들릴 정도로요. 똑딱, 똑딱. 그 짧은 몇 초가 참 길었습니다. 저는 아이들 얼굴을 못 보겠더군요. 무슨 표정을 짓고 있을지 겁이 났습니다. 그런데 먼저 입을 연 건 딸이었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뜻이야?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엄마도 남은 인생을 좀 살아보려고, 가고 싶은 데도 가보고, 해보고 싶은 것도 해보고, 아프면 돈 걱정하지 말고 치료도 받고, 그래 보려고. 딸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큰아들도 아무 말이 없었고요. 저는 그 침묵이 무서웠습니다. 역시 실망했나? 역시 섭섭한가? 별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그때 큰아들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그걸 왜 이제 말해? 저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아들이 말을 이어갔어요. 엄마 돈은 엄마 돈이지. 우리가 왜 그걸 당연히 받을 거라고 생각해. 순간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정말 예상하지 못한 대답이었거든요. 딸도 웃었습니다. 맞아. 엄마 여행도 가고 하고 싶은 거 해. 우린 우리대로 살고 있어. 그 말을 듣는데 마음 한구석이 무너졌습니다. 섭섭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안도감 때문이었어요. 저는 몇 달 동안 혼자 걱정하고 있었거든요. 아이들이 실망할까봐, 상처받을까봐,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낄까봐. 그런데 정작 그 두려움은 제 안에만 있었던 겁니다. 물론 모든 가정이 같지는 않을 겁니다. 어떤 집은 실제로 갈등이 생길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제 이야기가 정답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적어도 우리 집에서는 제가 상상했던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아이들이 돌아간 뒤, 저는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벽시계 소리가 들렸어요. 예전 같으면 외롭게 들렸을 소리였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마치 새로운 시간이 시작되는 소리 같았습니다. 똑딱, 똑딱, 똑딱. 그리고 며칠 뒤, 저는 정말 제주도행 비행기 표를 예약했습니다. 예약 버튼을 누르는 손이 떨리더군요. 70이 넘어서 혼자 여행을 간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공항에 도착했을 때도 그랬습니다. 괜히 돌아갈까? 괜히 왔나? 수십 번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비행기가 이륙하는 순간 창밖 구름을 보는데 갑자기 23세의 그 사진이 떠올랐습니다. 사진 뒤에 적혀있던 문장. 언젠가는 제주도를 한 달 동안 여행해보자. 그 문장이에요. 그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젊은 날의 제가 70이 넘은 저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왜 이렇게 늦었냐고, 그래도 와줘서 고맙다고 말하는 것처럼요. 제주도에서 특별한 일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유명한 관광지를 다 간 것도 아니고
대단한 경험을 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걸었습니다. 바닷가를 걷고, 카페에 앉아 있고, 시장 구경도 하고, 버스를 타고 낯선 동네에 가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를 위한 시간이 아니라 제 시간이었거든요. 평생 처음으로요. 어느 날은 바닷가 벤치에 앉아 있는데 근처에서 어린아이가 엄마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그 소리를 듣는데 문득 웃음이 나더군요. 저는 평생 누군가의 엄마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삶은 충분히 소중했습니다. 후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엄마인 저 말고 제 이름으로도 살아보고 싶었습니다. 그게 욕심은 아닌 것 같더군요.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을 끝까지 살아보려는 마음. 그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여행 마지막 날 숙소 창문을 열어두고 기도했습니다. 아주 짧은 기도였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말밖에 안 나왔습니다. 왜 감사한지도 정확히 설명하기 어려웠어요. 자식들이 있어서 감사했고,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이 감사했고, 그리고 이제야 저를 조금씩 알아가고 있다는 것도 감사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뒤에도 모든 것이 달라진 건 아닙니다. 여전히 외로운 날도 있습니다. 자식 연락을 기다리는 날도 있고요. 몸이 아픈 날도 있습니다. 가끔은 괜히 불안하기도 합니다. 나는 잘하고 있는 걸까? 괜한 생각을 하는 건 아닐까? 그런 날도 있어요. 그런데 예전과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는 제 마음을 조금 더 들여다보게 됐다는 겁니다. 제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이 싫은지, 어디에 가고 싶은지, 무엇을 배우고 싶은지 조금씩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알아가고 있고요. 저는 아직도 유산을 얼마나 남길지 모릅니다. 나중에 생각이 바뀔 수도 있겠죠. 인생은 늘 변하니까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유산보다 더 중요한 것을 자식들에게 남기고 싶다는 겁니다. 부모도 한 사람의 인생이었다는 것, 희생만 하다가 사라지는 존재가 아니라 끝까지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 그리고 사랑은 꼭 돈이 크기로 증명되는 게 아니라는 것, 그걸 보여주고 싶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도 혹시 저처럼 살아오신 분 계신가요? 누구의 엄마로, 누구의 아빠로, 누구의 아내로, 누구의 남편으로 평생 열심히 살아오신 분들 말입니다. 그 삶은 정말 귀한 삶입니다.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루만큼은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언제 나를 위해 살아봤지? 당장 답이 나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저도 70이 넘어서야 그 질문을 했으니까요. 그리고 아직도 답을 찾아가는 중입니다. 다만 한 가지는 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누구의 엄마로만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것, 누구의 아빠로만 부르지 않으신다는 것, 우리 각자의 이름을 알고 계신다는 것, 그래서 오늘도 조금 서툴고 조금 늦었지만 저는 제 이름으로 살아가는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마음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오늘은 괜찮습니다. 그리고 그것이면 지금은 충분합니다.